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때까지 제가 이 연말에 수익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DGB금융지주, IBK 기업은행, 그리고 대기업 9개 지주사를 소개시켜드리고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지주사를 파헤쳐 볼 텐데요. 금융지주사는 아시다시피 고배당주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배당 수익률 분석을 한번 해보고 과연 우리가 10% 넘는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금융배당주는 이렇게 7가지입니다.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J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그리고 여기 대신증권 하나 넣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대신증권 우 어떻게 보는지 질문을 해주셔서 이 종목도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3년 금융주 배당 수익률 전망치가 일단 우리금융지주가 9.8%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 다음 기업은행, 그 다음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순이었고요. 이렇게 9% 넘어가는 것들 중에서 기업은행과 DGB금융지주 영상을 제작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금융지주사는 오늘 그리고 대신증권까지 한번 살펴봐 드릴 테니까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금융주의 전망치, 배당 수익률 전망치를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거 이제 연말에 이렇게 찬바람 불 때면 배당주를 사서 내년 2, 3월 달, 4월 달에 배당을 한번 받고 수익을 보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혼자만 배불리나 은행 정유업계에 횡재세라는 것을 꺼내든 정치권. 이 미국에서는 정유업계, 그러니까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곳에 횡재세를 먹이겠다, 부과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온 게 올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횡재세 도입 논의에 외인 투심 악화될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네요. 사실 은행권, 금융지주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데 실적도 좋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 서민들 피 빨아먹는 돈 이제 서민들에게 다시 환원을 해라 이런 관점에서 횡재세를 도입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켜 가지고 주가를 못 올리게 하는 그런 방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돌고 있죠. 일단 금융지주사 관련된 코덱스은행 ETF를 보시게 되면 2011년부터 지금 2023년 1월 현재 11월까지 뭐 오르락내리락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급락을 했고요.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오르락내리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이제 겨우 올라오느냐 싶었는데 횡재세라는 얘기가 나오고 사실 이 횡재세라는 것은 좀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결정적으로 금융지주사를 사는 이유들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배당을 잘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연말에 접근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횡재세 이슈 같은 경우는 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면 지금은 오를 게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배당을 해주는지 배당의 원리를 간략하게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배당 가능한 이익, 순이익의 배당 성량, 그러니까 뭐 25%, 뭐 30% 이런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상장 주식 수를 나누면 한 주당 배당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신증권을 한번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예상입니다. 올해 배당 가능한 이익, 순이익이 예상치가 2015억이더라고요. 단기 순이익이. 여기다 뭐 예를 들어서 배당 성향이 32%라고 생각을 하면 이 2015억의 32%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전달을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 수가 5,077만 3,400주가 되니까 이 2015억 곱하기 32% 나누기 5,077만 3,400주를 하게 된다면 한 주당 배당금은 약 1,269원이 된다는 거죠. 이 배당 성향은 뭐 주주들에게 어떻게 환원을 하냐 이런 것들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거나 아니면 내부
대주주들이 결정하니까 이 배당 성향은 과거의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금융지주사들, 모든 금융지주사들의 예상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국내의 4대 금융지주사들은 실적이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를 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지방은행의 대표적인 금융지주사들이죠. JB금융지주는 증가를 했지만 BNK금융지주는 조금 감소를 했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DGB금융지주 작년 대비 좀 증가를 했습니다.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사로서 22년 대비 23년 올해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자 수익이 많이 늘은 걸로 추정이 되니까 올해 예상 이익이 2015억으로 집계가 되네요. 그래서 과연 고배당 분기 배당주들의 배당 내역은 과거 어떻게 됐냐? 올 한 해만 봤을 때 1분기, 2분기, 3분기를 살펴봐야지만 올해 연말 배당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현재 주가 11월 13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1, 2, 3분기 배당을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예상 배당은 667원이고요. 예상 배당 수익률은 1.8%입니다. 그러니까 11월 28일 날이 보통 배당 락일이었거든요. 그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배당금을 내년 3월 달 정도에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신한지주 한 주를 35,300원에 가지고 있으면 667원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연말 배당 수익률은 1.8%라는 것입니다. KB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1, 2, 3분기에 배당을 했지만 연말 배당금은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3.46%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현재가 49,900원에 1, 2, 3분기 배당을 약 600원씩 했고요. 예상되는 연말 배당 수익률은 4.23%, 연말 배당금은 한 주에 1,723원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금 현재 12,370원이고요. 2분기 배당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배당을 한 번 했고요. 나머지 것들은 연말 배당으로 모두 몰아서 하기 때문에 879원이라는 고배당 수익률 7.1%를 받을 수 있습니다. JB금융지주는 1,720원 현재가 그리고 중간 배당을 120원 한번 실시를 했기 때문에 예상 배당 수익률은 6.9%,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740원을 받을 수 있고요. BNK금융지주사는 7,030원으로 중간 배당 한번 실시를 했으므로 연말 예상 배당금은 523원에 주당 배당 수익률은 7.43%. 여기에서는 BNK금융지주사가 연말 배당 수익률은 가장 높게 집계가 됐습니다. 고배당 분기 배당주들의 배당 내역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GB금융지주, 기업은행, 대신증권 이 세 기업들은 1, 2, 3분기 배당을 모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가 8,110원 DGB금융지주 여기에 빗대서 예상 배당금은 710원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8.75%였습니다. 기업은행은 11,540원, 연말 예상 배당금은 한 주당 1,014원, 그리고 예상 배당 수익률은 8.79%였고요. 대신증권 현재 주가가 14,090원이었고 연말 예상 배당금은 한 주당 1,200원, 그리고 예상 배당 수익률은 8.51%입니다. 아쉽게도 지금 9가지 종목 살펴본 것 중에서는 연말 배당 수익률 10%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최대 8% 이상 9% 가까이 되는 고배당주이므로 여기에 확인을 한번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9개 종목 중에서 저라면 어떤 것을 살 것인가? 지난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슈가 있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부분을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배당 수익률이 높다면 더 좋겠죠. 시중은행 전환 이슈가 있는 DGB금융지주, 대구은행이 지금 시중은행 전환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중에 완료가 된다고 들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전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4분기에 자금 조달 많이 해줘서 대출할 수 있는 한도도 그리고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이자도 좀 낮아지니까 아마도 여기에 시중은행을 전환하게 된다면 금융지주사의 이익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그렇다면 내년 실적은 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자니 저도 이 부분에서 좀 샀거든요. 배당을 받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자본 차익 수익률을 기대를 하기 위해서 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는 좀 단기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한 8,000원 정도 여기 사이에 사면 좋겠지만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보고 매수를 한다면 배당 수익률도 좀 높아지고 주가 자본 차익 수익률도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제가 DGB 금융지주를 매수를 한 이유는 고배당주이기도 하지만 8%, 9% 가까이 제가 사는 이 시점을 보면 한 9점 몇 프로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 전환 이슈가 굉장히 저는 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이슈다. 왜냐하면 이 시중은행 전환하는 게 지방은행 중에서 최초이고 그리고 이자도 떨어뜨릴 수 있는 엄청난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죠.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DGB 금융지주의 전체적인 단기 순이익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실적이 올라갈 것이고 이런 이익이 반영이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4월부터 9월까지는 거의 여기서 주가가 놀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많이 모았다라고 생각을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고요. 여기도 지금 많이 거래량이 터졌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DGB 금융지주를 좀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슈가 있는 은행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KB금융 자사주 소각이 있습니다. 지금 윤종규 회장의 임기 동안 주주 환원을 통해서 1,810억 원치 이미 자사주 매입을 마쳤고요. 3,000억 원 자사주 매입을 해서 모두 소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면 주당 배당금이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배당금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배당 수익률도 올리고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인기가 있으므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역시나 KB금융지주도 2020년 코로나 때 이후로 좀 올랐다가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매수를 한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배당을 이후에 뭔가 올렸다가 다시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조정을 받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는 모멘텀과 배당 수익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지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전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신증권에서 이런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종투사 전환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다양한 상품을 취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 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고배당주이므로 접근을 한번 해볼 만 하겠죠. 특히나 차트 같은 경우 대신증권 차트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23년에 급락을 한 이후에 여기 선을 못 넘었는데 이 선을 지금 한 번 더 터치를 했습니다. 이 최근에. 그리고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 한번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자본 차익 수익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배당 수익률까지 보게 된다면 금상첨화겠죠. 나머지 회사들은 그냥 차트만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거의 은행 금융지주사들 차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지금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지금 여기 61선, 121선을 지지를 받기 때문에 61선은 3달 동안 주식을 산 사람들의 주식 평균 가격이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보시게 된다면 여기 좀 집중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마지막 연말 배당이라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배당 수익률이 다른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비교했던 기업들보다 좀 적기 때문에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사도 지금 모든 이평선을 뚫고 지금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좀 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JB금융지주는 지금 좀 많이 올랐네요. 이런 것들보다는 앞서 다른 고배당 수익률과 좀 덜 오른 기업을 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BNK금융지주도 매수하기에는 좀 적기 이런 영역에서 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신한지주도 이평선이 좀 겹쳐져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매수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을 것 같은데, 신한주주가 연말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 여력은 있으나 연말 배당 수익률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을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BK 기업은행은 오랜만에 여기 저항대를 좀 뚫고 이 저항대를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제가 다른 편에서 한번 분석을 해드렸지만, 상장된 이후에 1억을 투자했으면 배당금만 2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배당락이 계속 지속되면서 과거 배당락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간혹가다 종종 보여줘서 IBK 기업은행이 배당주로는 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차트상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연말 배당 수익률을 올리고 자본차익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판단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광고를 좀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유안타 증권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신규로 계좌 개설 후에 100만 원 이상 거래를 하시게 된다면, 거래 조건 이렇게 100만 원 이상 충족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주식 계좌 개설이 없고, 위탁 주식 계좌 개설이 없고, 주식 거래가 없던 모든 고객들한테는 2만 원에서 3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있고요. 이 영업일 이내에 옴니버스 스튜디오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기존 고객도 마찬가지로 50만 원 이상 거래를 할 경우에는 스타벅스 쿠폰이 나가니까, 이 이벤트를 참여하실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거기에 참가 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해서 확인 후에 이벤트 쿠폰이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기 유안타 증권과 연관된 지지스 앱이라는 어플인데요. 이 앱을 까시게 된다면 주식 종목을 좀 추천을 해서 하루에 최대 5개 이상 종목을 추천받을 수 있고요. 수익 실현 시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해서 더 좋은 거래 방법을 소통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